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미칠 것만 같았다. 나를 걱정해서 보러 온 A와 B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좀 너 심상치 않아. 그렇게 말했다. 나는 두려움에 질 것 같으면서도 혼자 떠안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고 아까 내가 계단 끝에서 겪은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A와 B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었다. 두 사람이 본 나의 모습과 나 자신이 겪은 이야기가 완전히 어긋나도 그 말을 끝까지 들어준 것만으로도 안심감에 휩싸여 울 뻔했다. 조금 안심하고 있으려니 다리가 따끔따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뭐지 하고 보니 발바닥과 무릎에 자잘한 상처가 잔뜩 있었다. 신기하게 생각하고 눈을 크게 뜨고 보니 뭔가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것이 곳곳에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붉은색과 약간 거무스름한 흰색이 있었다. 그게 뭐야? 그렇게 말하며 B는 그 파편을 손에 들고 바라보았다. 순간 소리를 지르며 그것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 모습을 보고 A와 나도 몸이 움찔했다. 뭐야? 그거 잘 봐. 뭐야, 말해봐. 무서워. 손톱이잖아. 순간 셋 다 완전히 굳었다. 나는 그때 엄청난 공포의 곁에서 왠지 냉정하게 아까까지의 소리를 떠올렸다. 아, 그건 손톱으로 긁던 소리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연결되지 않는 것도 없다. 계단을 오를 때 울리던 삐걱삐걱 소리도, 뭔가를 밟고 있던 감촉도, 바닥에 무더기로 터진 손톱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 손톱은 벽 너머에서 필사적으로 긁고 있는 무언가의 것이 아닐까? 분명 무릎을 꿇고 잔반을 먹었을 때, 두려움 때문에 계단을 마구 뛰어내려갔을 때, 바닥에 흩어져 있는 손톱 조각 때문에 다쳤겠지.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A와 B에게 말했다. 이대로 일할 수 있을 리가 없어. 알아. 내일 여주인에게 말해야겠어. 말하고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신세진 건 사실이고 사과해야 할 일이야. 근데 이번 일로 여주인이 이상한 건 확실한데 만약 거기 갔다고 말하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고 싶지 않아. 그것까진 말할 리가 없잖아. 그냥 그만두는 거야. 그게 낫겠어.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 짐을 꾸렸다. 남자끼리지만 너무 무서워서 이불 2장을 붙이고 거기서 셋이 억지로 잤다. 다음날 아침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갑자기 핸드폰 알람이 울렸다. 언제나 우리가 일어날 시간이었다. B의 몸이 움찔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겁에 질린 것을 알 수 있었다. B는 성격이 좋은 녀석이라 전날 밤에 나한테 말했다. 미안해. 나보다 네가 더 무서웠겠지. 그런데 내가 이래서 미안해. 도와주러 가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나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람보다 무서운 기분이란 무엇일까? 실제로 공포의 체험을 한 것은 나고 A도 B도 밑에서 바라봤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 경험담이 무서웠다는 뜻인가? 잠시 생각해보니 나도 대부분 공포에 휩싸여 상대방의 말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서 모두 함께 남은 여름방학을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려고 그것만 생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 후에 B의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리가 내는 소리 하나하나에 반응하거나 내 다리의 상처를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분명히 뭔가 이상했다. A도 평소와 다른 B를 보고 다소 겁을 먹으면서도 걱정했다. 야, 괜찮아? 라고 물으며 B의 어깨를 잡았다. 그러자 B는 갑자기 시끄러워. 라고 외치며 A의 팔을 굉장한 기세로 뿌리쳤다. A와 나는 잠시 침묵했다.
야, 왜 그래? A는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괜찮냐고? 괜찮을 리가 없잖아. 죽을 것 같은 기분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걱정하는 척하지 마. A를 노려보며 그렇게 소리쳤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내 이야기를 듣고 겁먹은 게 아니었어? A와 B는 친구 사이에서도 특히 사이가 좋았지만 그 관계도 A가 B한테 장난을 치는 느낌이고 어떤 장난에도 B는 화내지 않고 장단을 맞췄다. 그래서 B가 A에게 언성을 높이는 장면 같은 건 본 적이 없었고 물론 당사자인 A도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다. 난 의문이 들었던 것을 B에게 물었다. 죽는다는 생각이 뭐야? 너 계속 밑에 있었잖아. 있었어. 계속 밑에서 보고 있었어. 그리고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지금도 보고 있어. 지금도? 뭘? 난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전혀 모르겠지만 자주 있는 이야기로 B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뭔가에 홀렸다고. 그런 생각을 아랑곳하지 않고 B는 떨린 어조로 그러나 확실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때 난 아래에 있었지만 계속 보고 있었어. 내가 올라가는 거 맞지? 아니야. 아니, 처음에는 그랬는데 내가 계단을 다 올라갔을 때부터 보이기 시작했어. 사실 이때 내 마음속에는 듣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B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치 전날의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내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준 A와 B. 그것으로 내가 얼마나 구원받았는지 생각하면 나는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았다. 뭐가 보였어? B는 또다시 입을 다물고 각오한 듯 말했다. 그림자라고 생각해. 그림자? 응. 처음에는 내 그림자인 줄 알았어. 하지만 네가 쪼그리고 앉아서 잔반을 먹는 동안에도 그림자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 내 그림자가 작아지는 건 제대로 보였고 네 그림자도 발밑에 있었어. 그래서 그 위에 움직이는 그림자가 3개, 아니 4개 정도 있었어.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제발 이게 B의 농담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B는 도저히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농담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만 해도 주먹을 휘두를 정도로 진지했다. 거기에는 나밖에 없었어. 나도 알아. 애초에 그 공간에 사람이 4~5명이나 들어가서 돌아다닐 수 있을 리가 없어. 그 계단은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게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은 아니야. 무슨 말이야? 전부 벽에 붙어 있었어. 응? 거미처럼 전부 벽 옆이나 위에 달라붙어 있었어. 그래서 꿈틀꿈틀 움직였고, 그래서 자신이 본 광경을 떠올렸는지 B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진정해, 심호흡해, 응? 괜찮아, 모두 있어. B는 한동안 흥분 상태였지만 침착감을 되찾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아니, 원래부터 사람은 아니었지만 형태도 사람이 아니야. 아니, 사람 형태를 하고 있지만 아니야. B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어쩐지 알 것 같았다. 인간의 형태란 무언가가 벽에 붙어있다는 말이야? B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심장이 쿵쾅거렸다. 순간 B가 본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림자가 옆이나 천장을 돌아다니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설령 그것이 그림자였다고 해도 분명히 거기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 거다. 그 정도는 바보인 나도 안다. 그렇다는 것은 나는 내 주위에서 기어다니는 무언가를 눈치채지 못하고 게다가 썩은 잔반을 먹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 소리는 그 끼익 벽을 긁는 소리는 벽이나 문 건너편이 아니라 내가 있는 쪽
바로 옆에서 울리고 있었다는 건가? 그 숨소리도? 너무 무서워서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런 나의 모습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B는 옆에 서 있던 A를 돌아보며 미안해.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미안해. 하고 사과했다. 아니 괜찮아. 나야말로 미안해. A도 즉각 사과했다. 그 후 어쩐지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나는 평정을 유지하는데 필사적이었다. 무의미하게 심호흡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A가 입을 열었다. 너 아까 지금도 보고 있다고 했는데. B는 A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대답했다. 아, 미안. 그건 좀 정신장난이었어. 미안. 지금은 괜찮아. 그런 B의 미소는 완전히 억지 웃음이었다.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는 게 분명했고 눈은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상관없지만 이때 왠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B의 눈밑이 실룩거리고 있었다. 무리해서 웃는 사람의 눈밑이 실룩거리는 것은 제법 있는 일이다. 말을 돌리자 A와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겁쟁이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지만 무서워서 물어볼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B가 일부러 뭔가를 숨기는 거다. 들으면 분명히 미쳐버릴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홀 쪽에서 미사키가 아침 식사 시간이라고 우리를 불렀다. 셋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꽤 시간이 흘렀던 모양이다. 솔직히 입맛이 있을 리가 없고 하지만 수상하게 보이는 것은 싫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두 사람에게 말했다. 가능한 한 빨리 하는 편이 좋겠지? 아침밥 다 먹고 나서 말하자. 그래. 나는 안 먹을래. 노트북 가져왔었지. 잠깐만 빌려주지 않을래? 쓰는 건 상관없는데 아침은 먹어야지. 잠깐 조사하고 싶은 게 있어. 시간도 별로 없고. 미안하지만 둘이 다녀와. 알겠어. 미사키한테 부탁해서 주먹밥 만들어 달라고 해줄게. 응, 고마워. 노트북은 내 가방 안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써도 돼. 인터넷도 연결되니까.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대로 홀로 갔다. 홀에 도착하자 여주인이 우리를 보고 심지어는 내 발밑을 보고 활짝 웃는 얼굴로 물었다. 좋은 아침 잘 잤어요? 그런 말은 첫날 이후로 처음이었고 어질도 있어서 굉장히 섬뜩했다. 놀란 나는 가만히 서 있었지만 A가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답을 하면서 내 엉덩이를 때렸다. 몸이 획 움직였다. 평소 남들보다 더 쫄았던 A가 도움을 줄 줄은 몰랐기 때문에 솔직히 놀랐다. 그리고 B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아직 방에서 자고 있다고 전하고 미사키에게 주먹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네, 그보다 B군 오늘은 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사키는 걱정스런 듯이 말했다. A와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이제 그만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아침을 먹는 동안 여주인은 계속 싱글거리며 나를 쳐다봤다. 젓가락이 완전히 멈췄다. 미사키도 남편도 그 이상한 광경을 눈치챘는지 힐끔힐끔 나와 여주인을 보고 있었다. A는 말할 것도 없이 굳었다. 몹시 기분이 나빠진 우리들은 아침 식사를 일찍 끝내고 여주인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방으로 B를 부르러 갔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B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통화 중에 말을 걸 수도 없었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 앉아서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네, 아무래도 오늘이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꼭 찾아뵐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무래도 B는 여기서 돌아가자마자 어디론가 갈 계획을 세운 것 같다. 나도 A도 딱히 캐물을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곧바로 B를 데리고 홀로 향했다. 홀로 돌아오니 미사키가 아침 식사를 정리하고 있었다. 여주인은 없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거기가 있는 거 아니냐고. 쟁반에 밥을 올려놓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사라진 그 여주인의 뒷모습이 플래시백 됐다. 분명 그때 가져간 밥은 그 잔반 위에 쌓여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며칠이고 반복해서
그 산이 생긴 거겠지. 도대체 저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지? 내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고 곧바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난 오늘부로 그만둘 거고 이 일도 곧 잊힐 거야. 잊어버려야 해. 속으로 다짐했다. A가 여주인의 행방을 미사키에게 물었다. 꽃에 물을 주고 있을 거예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미사키는 B 쪽을 보고 B군, 지금 당장 주먹밥 만들 테니까 기다려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여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여주인이 돌아와 일도 하지 않고 홀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보고 무슨 일이야 너희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말을 꺼냈다. 여사님, 할 말이 있는데 좀 괜찮으세요? 뭐야? 심각한 표정으로? 하고 우리 앞에 앉았다. 제멋대로인 건 알지만 오늘부로 그만둘게요. A와 B도 바로 뒤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여주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그게 몹시 섬뜩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침묵이 흐른 후 그래, 알았어. 정말 어쩔 수 없는 애들이야.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그리고 월급 얘기, 나갈 때 방청소 같은 얘기를 일방적으로 하고 준비되면 말을 걸라고 했다. 맥이 빠질 정도로 순조롭게 말이 통했다는 것에 세 사람 모두 안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이야기가 결정된 이상 우린 즉시 행동했다. 짐은 전날 밤에 싸놓았다. 방을 청소하기만 하면 되었다. 원래부터 그렇게 지저분한 것도 아니었다. 1시간 정도 청소를 하니 방도 상당히 깨끗해졌다.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에 우리들은 홀로 돌아와 여주인들에게 인사를 하기로 했다. 홀에 도착하자 여주인과 남편, 그리고 슬픈 얼굴을 한 미사키가 앉아 있었다. 우리 셋은 나란히 앉아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세 많이 졌습니다. 멋대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여주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나야말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마워. 이것은 조금이지만 그렇게 말하며 갈색 봉투 3개와 작은 주머니 3개를 건네주었다. 갈색 봉투는 생각보다 빳빳했고 주머니는 아주 가벼웠다. 그리고 뒤에서 미사키가 잘 지내 하고 조금 울 것 같은 얼굴 하고 말했다. 그리고 모두의 것도 만들었으니까 3인분의 주먹밥을 건네주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미사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인사도 다 하고 우리는 돌아가게 되었다. 가는 길에는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 버스를 타고 왔지만 돌아가는 길에는 택시를 탔다. 남편이 차로 역까지 바래다 준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B가 거절했다. 그리고 미사키에게 부탁해 택시를 불렀다. 택시가 도착하자 여주인들은 차까지 배웅해 주었다. 주위에서 보면 왠지 감동적인 이별로 보였겠지만 사실 우리는 도망치는 중이었다. 택시에 오르기 전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가까스로 보였던 2층으로 가는 계단문.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아주 조금 열려있는 것 같아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올라탔고 행선지를 말한 후 바로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관에서 조금 떨어지자 갑자기 B가 운전기사에게 행선지를 변경해달라고 했다. 운전사에게 쪽지 같은 걸 주면서 여기로 가달라고. 운전기사는 메모를 보고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괜찮아요? 꽤 걸리는데? 괜찮아요. B는 그렇게 대답하고 뒷좌석에서 퉁퉁거리고 있는 A와 나를 향해 가야 할 곳이 있어. 너희들도 같이. 그렇게 말했다. 나와 A는 얼굴을 마주 보았는데 생각하는 것은 같았다고 생각한다. 어디로 가는 거야? 하지만 아침에 B의 모습을 본 뒤였기 때문에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아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 또 화를 낼까 겁이 났다.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물었다. 뒤에서 달리는 차 손님들이 아는 사람 아니에요?
돌아보니 경트럭 한 대가 뒤에 바짝 붙어 달리고 있었다.